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아까 이제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얘기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소상공인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걸 좀 익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교육,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노하우를 전달해주는 이런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광주 와서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때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네. 이것은 밥을 왜 먹어야 되느냐, 잠을 왜 자야 되느냐라는 것도 비슷한 질문이다. 네.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다. 이건 디지털 전환은 선택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적응을 해가는 거다. 예. 그래서 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조금 뒤처진 사람들을 정부 정책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소상공인들이에요. 아하. 제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본부장을 최초로 하면서 네. 정말 몽골 기병처럼 빠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한 1조 정도 저는 예산을 잡아서 소상공인에게 정말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1,000억까지 저희가 만들고 제가 왔는데요. 아무튼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은 네. 밖에서의 이런 위기를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부서도 만들고 그렇죠. 해서 적극적으로 전환을 해요. 뭐 대처를 빠르게 다 가고 예. 대체를 하고 있는 예. 거죠. 그런데 소상공인이야말로 그것을 알면서도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네. 병을 알면서 치료를 못한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대체로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대표님. 저한테 그래요. 광주에서 만나본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네. 대표님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저희가 알면서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디지털 전환에 비용을 낮추자. 비용으로 인식되는 이걸 낮추고 또 하나는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이 디지털 경제, 디지털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상품화입니다. 상품이 있어야 된다. 소상공인들은 결국은 이 디지털 경제 안에서 팔 상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상품에 대한 인식이 가장 약한 것이 요식업, 식당업자입니다. 골목 상권에서 네. 음식 파는 분들, 이분들이 제일 이 상품화에 대해서 결여된 분들이어서 네. 이미 대중 기술이 된 이 밀키트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소상공인 상품화를 좀 적극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는 소상공인들에게 상품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이 무기,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서 디지털 경제에서 네. 매출을 올리는 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적지만 한 11개 정도의 공모를 통해서 한 5대1 정도 경쟁률이 있었는데 네. 이 공모를 통해서 11개 정도의 광주 지역 음식을 선정하고 이 11개의 음식을 상품화하는 작업을 지금 네. 발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광주 푸드클럽, 이름하여 FC 광주 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풋볼 클럽이 아니고 푸드클럽 광주를 만들어서 브랜드화를 시켜서 브랜드로 만들고 이 광주가 갖고 있는 맛의 리더십. 네. 예, 아유, 광주 미향 광주. 맛있죠. 미향 광주가 슬로건만이 아니고 네. 지역의 경제와 산업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맛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맛의 리더십 회복의 본질은 결국은 이 음식의 광주 음식의 상품화다라고 네. 생각하고 하나하나씩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10월 달 정도에 네. 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상당히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사실 이 휴대폰만 있으면 뭐든지 검색이 되고 뭐든지 다 찾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일단은 이 초대 대표이사로서, 통합기관의 대표이사로서 여러 가지 이제 업무도 많고 돌아볼 것이 많은데, 취임 이후 이제 가장 점을 두고 있는 일, 어떻게 보면 이 공공 배달의 활성화, 이것도 있고 디지털 전환도 있고, 또 어떤 게 소개시켜줄 만한 사업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일단 제가 그 최근에 이제 네. 21년 맞아서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매가 되고 싶었는데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그래서 사과 안에 있는 씨앗은 셀 수가 없지만 네. 사과 안에 있는 씨앗은 셀 수가 있지만 씨앗 안에 있는 사과는 셀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씨앗이 되는 시간이다. 네. 이게 뭔가 그동안 광주 경제 일자리에서 잊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든 아니면 담론이든 이것에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디지털 전환도 마찬가지로 광주에 뿌려진 씨앗이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와 관련된 담론, 일자리와 관련된 담론에서 네. 디지털 뉴딜, 이 창직의 이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 기존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없는 구인과 구직을 매칭하는 그 이상이 아니었는데 여기에 저는 창직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창직의 자리를 만들고 네. 이 창직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전환하는 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상생재단을 통합하면서 이 GGM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사실 저희 이제 광주형 일자리 일이 상당히 의미 있는 저희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모터스로 대표되는 광주의 일자리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고 이렇게 실질적인 광주형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기존의 광주의 중견 중소기업들의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거. 그래서 적정한 임금을 주고 있느냐, 적정 시간에 노동을 하고 있느냐, 네. 노사 관계에 어떤 건강한 게 있는 것이냐, 그리고 원하청 관계에 문제는 없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꼭 광주형 일자리 GGM뿐만 아니라 결국은 광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업에 투영시키는 거. 이것도 그렇네요. 상당히 저에겐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광주 일자리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도 떠오르는데 노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뭐 감동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건 헌법 정신을 잘 모르는 거죠. 광주 글로벌 모터스 방문해서 얘기했던 김문수 후보자의 얘기도 떠오르기도 한데 어쨌든 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네. 또 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제가 돼야지 우리가 다 상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GGM이야말로 네.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광주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 소멸의 문제를 이렇게 대응하자라고 해서 나온 정말로 소중한 씨앗입니다. GGA 말로. 그래서 이 씨앗을 우리가 잘 가꾸어서 네. 더 많은 사과가 열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고 과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GGM 이상의 시즌2 그러니까 두 번째 광주형 일자리. 그러니까 전 디지털 방식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일종의 물류나 디지털 커머스와 연결된 이런 방식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이런 상상력을 열어두자라는 것이 제가 왜냐하면 광주형 일자리 하면 제조업으로 한정돼 있는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예. 제조업에 한정된 것이 광주형 일자리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두 번째 광주형 일자리가 아니 물류에서 나올 수도 있고 유통에서 나올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광주가 복합 쇼핑몰이 세 개가 연달아서 2030년까지 이제는 됩니다라는 강기정 시장의 되는 리더십 하게 하는 리더십 저는 두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하겠다라고만 하는데 이 강기정 시장은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했다. 그러니까 두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런 이제는 된다. 라는 이 리더십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통의 이 복합 쇼핑몰 이렇게 세 개의 복합 쇼핑몰이 2030년까지 들어서는데 이것을 단순히 소비자 후송성 관점에서는 보지 말고 광주 산업의 전환 그리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되는 넥스트 커머스에서의 광주의 유통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냐. 특히나 이런 복합 쇼핑몰의 핵심 경쟁력은 상품화입니다. MD력이에요, MD력. 그러니까 이 기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계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소프트 파워도 기술이다. 라고 보면 상품화력, MD력은 엄청난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이 3대 복합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더현대나 신세계나 스타필드가 결국은 이 상품화력에서 대한민국 최고지 않습니까? 이 상품화력과 광주의 소상공인을 어떻게 엮어낼 것이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광주의 유통 인력을 키워서 여기에 어떻게 취업을 시킬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점으로 이야기돼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씨앗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무궁무진한 앞으로의 발전 방향 다 지금 씨앗이죠, 다. 대표님 이제 머릿속에 또 이제 계획 속에 막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만큼 또 열매를 많이 맺을지는 좀 봐야겠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가야 될 방향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상상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예. 근데 그동안의 이 복합 쇼핑몰 논의의 진전은 그 밥의 그 나물처럼 진행돼 왔는데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조금 다른 반찬, 다른 나물로 얘기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0년 전 논의가 그대로 반복되는 이것이 아니고 네. 10년 전과 지금의 대한민국, 10년 전의 유통과 지금의 유통, 앞으로 넥스트 유통은 너무나 달라질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복합 쇼핑몰이 생긴다고 시장이 아. 망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 기회.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것을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네. 이 과정에서 광주는 새롭게 거듭 태어날 것이다. 광주의 소상공인은 다시 태어날 것이고 광주의 골목상권은 완전히 거듭날 것이고 광주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산업의 역동성의 문제는 또 다른 버전으로 네. 이렇게 전환될 것이다. 이 역동성을 조금 더 우리 안에서의 신명남과 흥으로 바꿔서 광주가 네. 정말로 뭔가 해내는 지역 소멸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혀 다른 해법을 만들어가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그냥 바람입니다. 예. 사실은 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있었던 제2호권 행사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정말 쓸 돈이 없어가지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타까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광주는 어떻습니까? 저는 예.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게 경제일자리재단 대표 와서 예. 과연 공공의 정책에서 국민 경제에서 우리가 하는 그러니까 공공의 역할은 뭐냐? 라고 봤을 때 제가 답을 내린 거 지금까지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지금까지 이 질문에 대해서 1년을 이 직에 있으면서 답을 내린 건 수요 혁신이다. 수요를 만드는 네. 거다. 과거의 경제가 공급이 수요를 만들었다라는 이 도그마에 있었다라면 네. 이제는 수요가 공급을 이끈다. 라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늘 얘기하자면 소비자, 이 팬덤 경제, 네네. 소비자 경제 이 얘기가 이제 수요적 관점에서의 경제거든요. 근데 미국은 바이 아메리카노, 네. 아니, 바이 아메리카. 예. 아니 바이든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미국산에 보조금 주고 미국산만 산다. 공장 그래서 지어라. 우리나라 공장 지은 거잖아요. 예. 시진핑 정부는 애국 소비라고 합니다. 애국 소비. 애플 사지 말고 샤오미 사라. 네. 그게 애국이다. 라고 고소하고 있는 거죠. 내수 혁신과 네. 내수 진작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이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건 지역화폐하고 예. 지원금입니다. 수요를 만들어줘야죠. 가게에 쓸 수 있는 돈을 그러니까요.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교육에 쓰든 그것이 병원에 쓰든 예를 들면 네, 쓰는 거죠. 저는 그게 수요를 만들고 그것이 또 새로운 어떤 수요를 만드는 건데 저는 오히려 저는 이게. 윤석열 방식의 지원금 네. 저 같으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여당의 법안이 나와야죠. 윤석열 없어요. 방식에 그런 없어요. 게. 그러니까 예.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이걸 반대했는지 그리고 거부권 종목이 있으면 금메달감이에요. 그러니까 거부권과 그렇죠, 벌써. 관련된 예. 전 세계 종목이 있었다면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감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소상공인들은 정말 장사가 안 된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쓸 돈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뭐 주담대 대출 포함해가지고 빚을 계속 내고 있는 그런 그럼요. 가계 모습 아닙니까? 예. 쓸 돈이 없는데 그 쓸 수 있는 수요를 만들어주는 정책을 좀 펴자라고 법안까지 내서 통과도 됐는데 제2호권 거부권 행사됐다. 그러니까 지금의 소비를 예. 지금 다시 마중물을 통해서 이게 소비를 끌어내야 만들어내지 되는데. 않으면 계속해서 침체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영역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수요가 차지하는 영역이. 경제는 심리라고 지금 싸늘하게 씻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네. 지갑을 열지 않고 있어요. 광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지역 뭐 유명한 시장들도 썰렁합니다. 그리고 임대하겠다, 뭐 빈 상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걸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결국은 광주를 중심으로라도 예향 소비, 소비 운동을 좀 하자라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패키지라도 광주 자체적으로 좀 해서 이 식어가는 소비를 좀 늘리고 진짜 애향하는
응? 네. 지역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비하자. 그리고 정말로 전국의 어떤 광주 전남 지역의 주량인들 좀 광주의 이 디지털 커머스로든 광주의 제품을 사주자. 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산지소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디지털로 지능적으로 소비하고 아하.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구적으로 디지털 무역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해서 수요 혁신, 수요 창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기관은 결국은 지산지소를 미션으로 하는 기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뭐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광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국적으로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 특히 이제 아까 배민 말씀하셨지만은 그 수수료 높이면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 힘들게 하고 어떻게 보면 많이 이익이 감소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익을 보장해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 뭐 광주에 사고 계시지만 우리 윤석열 정부도 이건 정말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이 생각을 짜내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키오스크 설치 여기 보조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금융 지원해주고 금융 지원해주고 이자 엄청 받고 금융 지원이니까 돈을 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금방 땜질식인 거죠. 그래서 저는 TMF 사태도 인재라고 보는 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정산주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맞아요. 문재인 정부 온라인 플랫폼 법을 할 때 이 정산주기를 명시하자. 넘지 않게 뭐 한 달을 넘지 않게 한다든가 네. 뭐 2주를 넘지 않게 한다든가 합의하자. 근데 지금 보면 네이버 같은 데는 거의 바로 정산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 며칠 안에 뭐 하더라고요. 지금 일주일 정산하는데 SSC 같은 거 예. 일주일 정산하는 데 있고 지금 IMF만 2달 정산이에요. 그러면 2달 정산이면 어떻게 되냐면 2달 동안 돈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IMF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 갖고 있어 돈놀이 하는 거예요. 이번 돈놀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위시라는 미국 네. 회사를 사는데 400억을 뭐 본인들이 꽂다는데 그 피 같은 일종의 소비자들의 돈이고 네. 어차피 소상공인의 갈 돈을 중간에 본인들이 이자놀이하고 장사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줄였다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음. 또한 여러 가지 지금 무슨 제조업을 좀 못하게 해야 된다. 지금 보면 쿠팡 같은 경우 PB 상품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까? 근데 그 PB 상품이라는 것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혁신을 가져다가 네. 본인들이 마치 제작한 것처럼 저가로 파는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가 제조업을 하는 걸 금지해야 된다. 네. 이건 미국에서도 리나칸을 중심으로 상당히 설득력 있게 얘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금산분리처럼 플랫폼 사업자는 제조업을 하지 말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플랫폼에 입점된 소상공인들은 입점된 상인들이 네. 일정 정도가 요구했을 때 집단적으로 협상을 무조건 해야 되는 집단 협상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플랫폼의 약자로서 입점된 소상공인들 6만 개가 입점돼 있지 않습니까? UMF에 6만 개가 피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집단 협상권이 있었다라면 네. 조금 더 빠르게 문제가 나왔을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인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점이 그 당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안에 논의될 때 다 논의가 됐습니다. 최혜대와 관련된 규정. 그러니까 지금 배달의 민족이 가게 배달하고 본인 자사 배달을 완전히 다르게 취급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현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되고 있는 거예요. 내 사업자에게 현저하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면 이것도 규제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달의 민족은 본인들의 이 자사 배달을 늘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기술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이거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아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네. 일만 해도 그 자율규제라는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자율규제라는 게 힘 있는 사람들의 워딩 아닙니까? 네. 기득권자의 워딩 아닙니까? 결국은 이 기득권자들의 이런 워딩을 가지고 마치 뭔가 한 것처럼. 근데 저는 진짜 자율규제가 나온 괴물 같은 현상입니다. 이게. 냅둘 거면 왜 세금을 냅니까? 냅두자는 거 아닙니까? 냅두자.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일본 마음이다. 중요한 거 일본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중요한 건 IMF 마음입니까? 네. 중요한 건 배달의 민족 마음입니까? 이것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지 않습니까? 네. 임대료 상한선을 정해놓듯이 이 수수료 상한선도 정해서 물가 인상폭 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옛날부터 저도 뭐 디지털 보좌관을 하고 디지털 경제를 하는 과정에서 네. 디지털 경제로 가는 것이야말로 밥을 먹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할 정도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전도사 역할을 했는데 네.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정부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가 임대료 규정을 하듯이 이 수수료나 왜냐하면 물가의 인상, 물가에 대해 영향을 미치니까 영향을 주는 거죠. 지금 외식 물가에 완전히 그럼요. 지금 10,000원짜리 갖고 가서 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0,000원짜리 갖고 가면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된 현상 안에는 저는 이 배달 수수료, 이 배달과 관련된 이것이 지대한 역할을 미쳤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은 비용을 가격으로 환산해요. 반영됩니다. 그럼요. 다 녹아있죠. 프로모션, 이벤트 이게 그냥 되는 거야. 그냥 주지 않아요. 다 가격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 가격을 누가 부담하느냐? 근데 지금은 결국, 소상공인이 온이 부담하는 이 결국,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배민으로부터 독립하자. 이런 목소리가 광주에서 점점 커지고 있고 예. 아마 뭐 1,000명 이제 서명 운동도 하신다고 하는데 더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제가 8월 말까지로 예. 저희가 예색했는데 지금 추세로면 이번 주 내에 청량이 네.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음. 결국 광주의 실험이 네. 광주가 하고 있는 이 실험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 배민을 기고만장하게 하느냐 아니면 겸손하게 하느냐 저는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네. 다시 배민에 가더라도 다시 배민이 개과천선에서 네. 정말 우리가 다시 가더라도 지금은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천인선언을 하고 이 천인선언이 저희가 독립선언을 해서 지금 대구, 울산, 전남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독립선언이. 야. 소상공인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래요. 전국적인 운동으로. 전국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고 예. 이 천인선언이 이번 주에 되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고 의미 있는 결과가 될 거다. 그리고 올해 안에 광주의 공공배달앱이 제가 얘기한 플러스 10, 30%까지 된다라고 하면 네. 정말 유의미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와, 저희가 뭐 쭉 이제 말씀 좀 들어보니까 뭐 열정이 대단합니다. 이제 취임한 지 1년 맞으셔가지고 또 예. 어떻게 보면 1주년 특집처럼 됐는데 임기가 내년까지. 네, 내년까지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2+2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할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동분서주. 보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이슈 파이팅하고 어드보커시 한 것을 네. 그동안 기관이 잘 안 했어요. 아하. 근데 저희는 이제 공공 배달 앱을 주무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결국은 공공 배달 앱이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배민의 무도한 행포를 네. 얘기하지 않고는 결국은 안 된다. 그렇네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제가 못 살겠다. 이 갈아타자. 이 환승 배달. 배달 환승. 이게 네.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겠습니까? 저도 네. 누구보다도 시장 경제, 누구보다도 디지털 경제 아시겠지만 디지털 전환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디지털 경제도 디지털 전환도 네. 명과 암이 있습니다. 저는 명보다는 암과 싸우겠다. 네. 라는 것을 제 이 공공에 있는 역할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열심히 누군가는 싸워야 하고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왜냐하면 스마트 오더도 정말 저는 제가 사실 배달의 민족 이거 안 생겼으면 스마트 오더를 올해 이슈로 가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도한 일입니까? 그것도 참 잘 몰랐던 국민기업 일이죠. 그리고 소상공인을 전담으로 하는 국가의 공공기관이 정말로 이 소상공인에게 유리하고 소상공인에게 편의적이고 소상공인에게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고민을 하지 않고 예. 일방적으로 설치해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거 엄청 천덕꾸러기 될 겁니다.